육아와 살림하랴, 남편 사업 도와주랴, 정신없는 매일을 보내고 있지만 요즘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소소한 행복을 찾기까지 몇 번의 고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라고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고 지지고 볶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을 꿈꿨거든요. 지금까지 오래 살아온 건 아니지만 30년 넘는 인생을 살면서 사람한테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답니다. 정작 중요한 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제 자신이라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지난 일이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저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참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내 사랑과 배척해야 될 사람들을 거르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지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어찌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인생 공부했다 생각하고 있어요. 과정이 어찌 되었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말이죠. 수연아, 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너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남자를 만나야 평생 행복한 거야. 이 엄마가 몸이 약해서 형제들도 못 만들어주고 미안한 게 참 많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어긋나지 않고 훌륭히 잘 커줘서 고마워. 엄마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러니 전서방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엄마 바람은 그것뿐이야. 저는 고향이 포항입니다. 주변이 바다인 도시답게 부모님은 죽도시장이라는 곳에서 생선가게를 병행한 횟집을 운영하셨어요. 부족한 거 없이 자랐지만 그렇다고 부유한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아무쪼록 부모님의 지원 아래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웬만한 거 다 하며 지냈습니다. 친정엄마의 건강이 좋은 편은 아니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제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이라 금지오겹 저를 정말 귀하게 대해주셨죠. 제가 잘 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라 생각했고 그런 저를 보며 부모님은 그저 욕심부리지 말고 평범하게만 살라며 묵묵히 제 뒤를 지켜주셨습니다. 공부도 어느 정도 잘해서 부산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타지에서 생활해보니 역시 집이 최고라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뒤 고향에 위치한 한 철강회사에 사무직으로 취직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고 나니 부모님은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셨고 좋은 사람 나타나면 주저 말고 결혼하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셨죠. 그러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포항에서 근무하던 해병대 부사관이었어요. 군인답게 짧은 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우직한 성격에 묵묵하긴 했지만 저에게만큼은 한없이 다정한 모습에 반해 1년 조금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의 고향은 김포였어요. 저희 부부가 결혼하고 얼마 뒤 남편이 김포 지역으로 발령받았고 그렇게 김포에 정착하게 된 거랍니다. 여보, 나 따라서 타지까지 왔는데 많이 힘들지? 나야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있고 고향이니까 상관없는데 당신은 연고지도 없고 내가 배려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그대로 포항에 살게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대신 그거 하나는 약속할게. 결혼하면서도 약속했던 거지만 그 누구보다 당신 아껴줄 거야. 장인어른 장모님도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 거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적응 잘해보자.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내가 다 들어줄게. 남편의 말대로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에서 외로운 생활에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훈련도 있었고 워낙 바쁜 생활을 했기에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빈자리를 느낄 새도 없이 저희 부부에게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는 사실은 정말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저는 생각보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이한텐 미안하지만 그때 당시엔 외롭기도 하고 답답한데 임신까지 하니 제 우울감이 극에 달했었거든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야 하는 동물이잖아요. 저는 뱃속에 있는 아이와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 악물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시부모님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살펴주셨어요. 혹여나 답답함을 느낄까 경치가 좋은 곳, 젊은 사람들 카페 좋아한다며 본인들은 잘 가시지도 않는 카페를 데려가 주시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 자신들이 더 챙겨줘야 한다며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시부모님 덕분에 힘들지만 즐겁게 임신 기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산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생각보다 아이용품 준비할 게 많아서 맘카페에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을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 중고거래를 하며 우연히 어떤 아기 엄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저와 나이도 동갑인데다 처지가 비슷해 거래로 몇 번 연락을 주고받다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랜 소꿉친구처럼 편하게 지냈고 임신한 시기도 비슷해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면서 말이죠. 수연아, 너는 참 임신했는데도 살이 하나도 안 찌네. 부럽다 정말. 나는 먹는 족족 살로 가는지 날마다 몸무게 갱신하고 있거든. 그나저나 너 병원은 어디로 다녀? 나는 저기 풍무동에 있는 산부인과로 다니거든. 거기가 산후조리원도 잘 돼 있고 김포에서는 제일 경험이 많은 곳이라고 그러더라. 병원은 달라도 혹시 조리원 예약 아직 안 했으면 그쪽으로 알아보는 건 어때?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 안 하거든. 근데 정말 추천하고 싶어.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보다. 나도 그 병원에서 검진받고 산후조리원 거기로 예약했는데 우리 출산 예정일이 비슷하니까 조리원도 같이 들어가겠다. 어쩜 이게 무슨 일이니? 정말 우리는 인연인가 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나중에 아이들 키우고 나이 들어서도 쭉 연락하고 지내자. 나 사실 여기 연고지가 아니라 친구가 없거든. 너가 유일해. 친구가 없다고? 너처럼 성격 좋고 예쁜 애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건 좀 의외인데? 너희 시댁은 좀 어때? 사이가 좋은 편이야? 사이가 나쁘진 않지. 우리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이셔. 친정 부모님은 포항에 계시는데 부모님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 날 더 챙겨주셔. 고마운 분들이지. 친구와는 병원, 산후조리원 모든 게 다 비슷했습니다. 심지어 사는 곳도 5분 정도 거리였어요. 그만큼 자주 만나며 관계도 깊어졌고 남편들과 함께 모임을 하며 정말 친자매 그 이상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며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아기 용품도 같이 준비하며 재밌고 알차게 그리고 심심하지 않은 임신 기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되었습니다.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엄청난 고통을 참으며 내내 고생하다가 결국 아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급히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하고 산후조리원에 가야 했던 상황인데 거리도 멀고 장사를 하셨던 부모님 대신에 시어머니가 제 수발을 들어주셨어요. 보통 친정엄마가 많이 뒷수발을 해주신다는데 저는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친정엄마 못지 않았기 때문에 창피하긴 했지만 정말 많이 의지했었답니다. 시댁은 친정보다는 부유한 편이었는데 제 병원비며 조리원비까지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고 제가 용돈을 드려야 하는 위침에도 불구하고 군인 월급 얼마 안 된다며 오히려 저에게 생활비에 보태라며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를 귀하게 여겨주셨고 종종 선물을 해주실 때에도 항상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어야 한다며 죄다 명품이나 고급 브랜드만 사주셨거든요. 반면에 친구의 시댁은 요즘 시대에 흔치 않은 가부장적 사고에 찌든 집안이었어요. 게다가 아들이 매우 귀한 집이었고 정말 조선시대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습니다. 친구가 참 불쌍하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는 딸을 낳았는데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던 거죠. 물론 축하의 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아이의 면회 시간 말고는 늘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런 친구가 걱정이 되었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넌지시 친구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수연아, 네 친구라는 사람 말이다. 그 친구는 혹시 가족이 없니? 아이 낳은 사람 치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우리 며느리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 내가 뭐라도 챙겨줄까 싶어서 너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야.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어쩜 아무도 문안을 안 올 수 있니? 이런 게 다 마음에 남는 건데. 저도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제가 뭐라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친구네 시부모님 오셔서 엄청 뭐라 하고 가셨거든요. 아이 얼굴도 안 보고 가셨다고 친구가 울었어요. 그거 보면 정말 마음 아파요.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밖으로 나가셔서 작은 케이크와 우유 그리고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사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제 병실로 불러와 같이 먹자며 이것저것 챙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만큼 잘 먹고 잘 쉬는 게 중요하다며 함께 나눠 먹자면서 말이죠. 그렇게 친구의 사정을 알게 된 이후로는 저만큼이나 잘 챙겨주셨어요.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으면 했지만 친구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네 시부모님이 웬일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들락날락 하시더니 친구에게 온갖 망언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낳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사람한테 둘째 계획해라. 왜 딸을 낳았냐. 보약이라도 지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소리치는 게 그걸 보고는 제가 다 기겁을 했을 정도니까요. 제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친구는 밤 늦은 시간에 혼자 휴게실에 나와 눈물을 훔치고는 했습니다. 아침에 볼 때면 눈이 항상 부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직도 아들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는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연아, 내가 보기엔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 같아. 나는 처음에 네 시어머니 보고 친정엄마인 줄 알았다니까. 어쩜 그렇게 살갑고 다정하시니? 우리 시어머니도 너희 시어머니 반만 닮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나한테 벌써 둘째 가질 생각하시라는 분이 우리 시어머니야. 정말 대단하지? 나 이제 몸 푼 지 겨우 4일 차인데 참 처량하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하고 애 낳은 건가 싶어. 한눈에 봐도 너희 시부모님이랑 우리 시부모님이랑 비교되잖아. 어쩜 그러시냐? 에이,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네 남편은 안절부절 어쩔 줄 모르던데? 너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우리 몸부터 챙기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이제 애 낳은 지 일주일도 안 됐잖아. 나 영양제 많이 챙겨왔는데 이것부터 나눠 먹자.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네 걱정도 많이 하셔. 나중에 조리원 퇴소하면 종종 우리 집에 놀러와서 같이 음식도 먹고 그러자. 너 혼자 있으면 잘 못 챙겨 먹을 거 아니야.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입원하면서 제가 친구의 집안에 대해 파악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봐도 이상한데 당사자인 친구는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치를 떨었습니다. 어떻게든 기분을 맞춰주고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려고 저는 그 친구를 무척이나 다독여 주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으니 다독여 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조리원에 입소한 뒤에도 전부 저희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라 어울리기 쉽지가 않았고
결국 저희 둘만 오며 가며 지내게 되었어요. 수유텀도 비슷했고 아이까지 생겨 더 친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육아의 고충을 함께 나누고 서로 소통하고 정말 좋은 사이가 될 것만 같았죠. 함께 마사지도 받고 산후 요가도 하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누며 이제는 정말 가족 같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나저나 수연아, 너는 김포 오기 전에 직장 생활했다고 들었는데 아이 낳고 언제 다시 일할 생각이야? 나는 일을 하고 싶어도 시댁에서 너무 반대하거든. 남편이 돈을 버는데 왜 나가서 고생하냐고 집에서 애나 잘 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내가 정색하고 왜 일하면 안 되냐니까 집에서 남편 밥은 누가 차려주냐더라. 기가 막혀서 진짜. 나 그래서 시어머니랑 처음 싸웠잖아. 정말 웃기는 일 아니야?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옛날 어른들이라 더 그러실 거야. 안 그래도 나이 많으시다며. 좋게 생각하자. 너 살림도 하고 일도 하면 고생하는 건 맞으니 그건 걱정해 주신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도 당장부터 일할 생각은 없어. 사실 직장 그만두고 남편 따라 올라오면서 프리랜서 번역일 시작했었거든. 내가 원할 때 하는 거고 재택근무라 제약이 별로 없어서. 나도 어느 정도 육아에 적응되면 그때 조금씩 일해보려고. 욕심부리는 타입은 아니라서. 잠도 못 자면서까지 정신없이 육아 일하느라 매일매일 지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육아하면서 아이한테 드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외벌이하는 남편에게 미안할 정도였고 조금이라도 싼 물건을 찾느라 급급했습니다. 자연스레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로 번역 일을 하고 있어서 종종 수입이 생겨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돈이 들어갔기에 난감한 상황도 덜어 있었어요. 반면에 친구는 시댁의 반대로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앓는 소리는 심해졌고 친구와 대화를 하다 보면 저를 항상 부러워하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런 상황에 제가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은 못 주지만 심적으로나마 위안을 주고자 자주 대화도 나누고 언젠가 꼭 행복해질 수 있다며 좋은 말로 나름의 배려를 해주었답니다. 친구는 눈물까지 지으며 고마워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가끔 식사라도 할 때면 어려운 사정을 알기에 밥값이나 커피값은 대부분 제가 냈습니다. 시댁에서 한번 제사를 지내면 크게 지내고 일부러 이웃집과 과일이나 음식 나눠 드신다고 양을 많이 하시는데 그 덕에 저희 집에도 한우나 과일, 고급 식재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친구네도 나눠줬습니다. 돌잔치 때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축의금을 챙겨줬고요. 물론 따로 선물도 해줬습니다. 남편은 때로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지만 워낙 가깝게 지내는 걸 아니 나중에 가서는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그러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택배 일을 하던 친구의 남편이 교통사고를 크게 내서 합의금이다 뭐다 큰 돈을 쓰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남편이 실직까지 당하니 친구네 집에서는 그 모든 걸 다 친구 탓으로 돌렸나 봅니다. 부부싸움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친구가 새벽에 아이를 들쳐매고 저희 집에 울며 불며 찾아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외투에 짐도 없이 아이만 데리고 왔는데 날이 춥다 보니 우선 집 안으로 데려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일하다 사고를 낼 순 있어. 사람이 살면서 완벽할 순 없잖아. 근데 남편 다친 것도 큰돈 쓴 것도 회사에서 잘린 것도 다 내 탓이래.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왔다면서 내가 우리 서아까지 낳는 바람에 집에 저주가 내렸댄다.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해? 그리고 그 인간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무런 말도 못하더라. 시어머니가 그렇게 악담을 퍼붓는데도 감싸주거나 그만하라는 말도 안 해. 진짜 내가 왜 같이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집 시어른들이 말을 좀 심하게 하시긴 했네. 남편은 괜찮아? 사고 난 거면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병원에라도 가봐야지. 지금 병원이고 뭐고 애 데리고 쫓겨난 건데 나더러 다시 그 불지옥으로 들어가라고? 가만 보면 너도 참 속이 좋다. 나는 신세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왜 너는 항상 나랑 반대되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어디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해? 나